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처음 단원이 너희 보고 있는 개념서하고 조금 시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잘 필기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의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직선을 분류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직선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불립니까? 라는 것부터 구분할게. 일단 간단하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직선이 뭘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끔 처음에 이거 단어 시작했을 때 애들한테 묻는 우스갯소리 중에 너희가 원시인이야. 얘가 지금 고대야. 오케이? 자, 원시인이 직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시인은 직선이란 존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지금 막 되게 똑바른 선 이걸 지금 직선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원시인은 지금처럼 막 컴퓨터나 기계 따위가 자가 없었을 당시에 이때 원시인은 직선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네. 그렇게 심각한 질문이 아닌데 어떻게 있었을까? 없었으면 안 물어봤을 거라서. 선혜야. 이거 이러면 또 괜히 또 욕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말꺼낸 거니까 예림이의 머리를 잡아봐. 아니 한 손으로 잡아. 뭐 이렇게 두 손으로 봐. 죽일 듯이 잡아. 한 손으로 잡아봐. 자, 몇 가닥만 잡아서 땡겨. 뭐가 보여? 그렇지. 옆에 있는 원시인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 보니까 직선이 발견된 거야. 돌렸어. 뭐가 됐을까? 원. 그치? 막 돌리면 원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를 댔고 긋는 똑바른 선 이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나 뭐 아니면 빛이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을 당시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들어있는데 직선의 정의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야. 따라서 내가 어떤 뭐 흐물흐물한 물체를 쭉 잡아당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그런 직선들을 분류해보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을 빼고 분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좌표 평면 상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라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X축에 이렇게 수직한 선이 존재할 수 있지. 우린 뭐라 부를 거냐면 수직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 있지. 이건 Y축의 수직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주황색처럼 X축의 수평한 선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수평선 이렇게 부를 거다. 그리고 X축의 수직인 것과 X축의 수평한 것만 직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기타 등등의 선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직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직도 수평도 아닌 선 이렇게 부를 거야. 수직선도 수평선도 아닌 직선 이렇게 볼 거라고.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하고 있는 이 직선들 중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자면 지금 당장은 잘 이유를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얘네들의 구분은 수직선과 수직선이 아닌 선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직선은 함수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나머지 선들은 함수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게 너희가 아직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뭐야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직선의 구분은 우린 두 가지로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뭐 잠깐 염두 정도는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서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보게 될 건데 너희가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배우게 되는 모든 도형들은 항상 이 결정 조건부터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정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 것이냐면 단순히 그냥 좌표 평면을 빼고 결정한다의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 조건에 의하여 걔네들을 방정식화할 거야. 따라서 우리는 도형의 결정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도형의 결정 조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은 지금 직선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게 꼭 직선에만 들어맞는 말이 아니라 모든 도형에 다 총괄적으로 들어맞을 수 있는 말이니까 그냥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 도형의 결정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 말은 선생님이 등장했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그래서 결정 조건이란 것은 내가 관계식을 찾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내가 찾고 싶은 게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뭡니까?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은 두 점을 지나는 최단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점을 지나는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행위가 바로 그거였었지. 내가 만약에 예림이 머리카락을 쭉 당기게 되면 예림이 머리와 내 손가락 사이에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선 사이를 최대한 당기고 있다는 얘기는 최단거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지나고 있는 최단거리, 이걸 직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한 점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고 그리고 방향을 말해주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요? 뭐 이쪽 방향으로 가요, 저쪽 방향으로 가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두 조건을 활용해서 직선의 관계식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우린 그걸 총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또 기울기란 말이 나오네요. 자, 세 번째, 기울기라고 하는 말도 좀 정의해 놓고 갑시다. 자, 좌표평면상에서 어떠한 직선이 있었을 때, 자, 이런 좌표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생긴 직선이 있었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직선의 결정 조건을 말할 때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최단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한 점을 말해주면서 방향을 말해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길기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방향에 해당하는 말이야. 근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마다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오른쪽이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뭐 왼쪽이라, 혹은 여기를 뭐 옆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을 통일시켜 놓자라는 것이 기울기라고 하는 수학적 기호로서, 용어로서 정해놓자라는 얘기인데, 이 직선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자, 내가 여기는 이 직선이 얼마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오케이. 자, 현재 여기는 흰색 선과 녹색 선들은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각도들이 다 동의각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저 각도들은 어느 위치에서 재더라도 다 똑같은 각도의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고 위로 얼마만큼 간다라는 것을 분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린 그걸 기울기라고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은 너희가 이 직선 어디에서든, 어차피 보다시피 동의각으로 다 각도가 같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임의로 선을 긋고, 자,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얘를 x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할 거고, 수학자들도 한글로 길게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갖고 x의 변화량, 증가량 이런 말 다 동일한 말인데, 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영어로 difference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dx라고 쓰고 싶었으나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게 되면 미분이라고 되는 표현을 배우게 될 것인데 그 미분에서 이미 dx라는 표현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x의 증가량을 d라고 하는 기호를 쓰지 못하고 그리스 문자 중에 d에 해당하는 델타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기호를 쓸 거야. 그래서 델타 x라고 표현하면서 x의 증가량을 표현할 거다. 여기까지 됐니? 자, 마찬가지로 y는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황색 선분의 길이만큼 변화합니다. 라고 하면서 y의 증가량 혹은 y의 변화량 뭐 어떤 말을 쓰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어. 그리고 선생님 요거 하나만 좀 당부할게. 변화량이라고 하면 애들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데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꼭 커지는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증가의 말뜻에는 양의 값으로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음의 값으로 커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증가량이라 쓴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커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얘 역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아시겠지? 자, 역시 기호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러시면 델타 y라고 표현하자는 얘기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것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점도 좀 잡아볼게.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x는 x1, y는 y1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고 두 번째 있는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x는 달라졌으니까 x2, y도 달라졌으니까 y2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직선의 사실 이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몰 m을 써서 잘 나타내긴 하는데 꼭 반드시 스몰 m을 써야 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냥 자주 이걸 이용한다라는 정도고, 자, 얘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정의를 해놨어. 즉 x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을 때 y값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표현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낼 것이고 그 값은 어느 위치에서 재더라도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말을 저렇게 기호로도 얘기해 놨으니까 x의 증가량 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면 델타 x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y의 증가량 역시 델타 y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처음에 방학 동안 너희한테 수업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입장에서 예전에 봤을 수도 있는 기호긴 한데 이걸 상황에 따라서 봤다 안 봤다의 편차를 줄여주기 위함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호를 사용할 테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인지하시면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x의 증가라는 걸 실제 계산해 보시면 이 점의 x좌표는 x1이고 이 점의 x좌표는 x2니까 얼마만큼 변했겠니? 라고 그러시면 x2에서 x1을 뺀 만큼 변했겠지. 그때 y의 값은 역시 어떻게 변했겠니? 라고 하시면 이 점의 y값은 y1이고 이 점의 y값은 y2니까 y2 마이너스 y1만큼 바뀌었을 거란다. 되니? 그리고 뭐 당연히 자명한 얘기지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식은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분모는 x1 마이너스 x2가 될 것이고 분자는 y1 마이너스 y2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을 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너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보다시피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란 점이야. 따라서 점을 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순서를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x2에서 x1을 뺐는데 너희가 지금 현재는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그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좋아해. 따라서 내가 x2가 3이고 x1이 1이어서 3에서 1을 빼버렸는데 또 y값을 빼려 봤더니 여기가 5고 여기가 2라면 본능적으로 5에서 2를 빼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얘네들은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뺄셈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의 결과에 따라서 양수의 결과와 음수의 결과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하시겠니? 어우, 코 아파.
자, 두 번째는 양수의 기울기를 간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 현재 나는 기울기가 양수이길 바래. 그러면 얘는 x의 증가량이 델타 x가 양수일 때 델타 y가 양수이던가, 아니면 델타 x가 음수일 때 델타 y가 음수란 뜻이겠지. 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할 건데, 그게 뭐냐면 델타 x가 양수일 때 생각한다는 얘기는 x가 증가했다, 양의 방향 증가했다기 때문에 점의 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x가 델타 x가 증가했다, 0보다 크다는 뜻은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일 거야. 오케이? 그때 델타 y도 0보다 커야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델타 y가 양수란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점의 배치가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올 때 더 높은 곳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점이 되게 외롭게 저기 떨어져 있네.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우리는 기울기가 양수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기울기가 커진다의 개념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점을 하나 더 잡아볼게. 자, 여기 가보자. 여기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을 x2, y2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아까도 요거 봐봐. 자, 역시 여기는 x1과 y1을 지나는 건 동일한데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서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직선이 있어.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동일한 x의 위치에서 다른 점을 하나 잡아봐. 너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점의 x좌표는 아래에 있는 이 점의 x좌표와 똑같겠지? 따라서 x좌표는 x2라고 쓰는데 무리가 없다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y좌표는 달라졌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얘는 y3라고 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요거 느껴지시지? y2와 y3 중 누가 더 커? y3가 더 큰 상태다까지도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를 좀 따져볼 건데, 첫 번째 녹색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보시면 두 점을 줬으니까 좌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네. x2-x1분의 y2-y1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됐어. 자, 마찬가지로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도 역시 표현해봤더니 두 점의 좌표가 x1, y1 그리고 x2, y3잖아. 따라서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x2-x1분의 y의 차는 y3-y1이 되신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그럼 아가들아, 내가 이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상황에서 분모는 일단 x2-x1으로 같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분자의 값의 차이에 따라서 두 수의 대소가 비교될 건데, 얘는 y2-y1이고 얘는 y3-y1이니까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시면 y2와 y3 사이의 대소 비교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누가 더 크니라고 하시면 얘가 더 크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 기울기가 크다라는 뜻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더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직선을 그릴 때 기울기가 큰 상태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더 급격하게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니? 근데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자, 3번으로 갈 건데 3번에는 당연히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을 따져볼 거 아니야. 자, 다시 좌표평면 하나 그리시고, 자, 이번엔 내가 뭘 따져보고 싶은 거냐면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을 따져보고 싶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도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자, 아까 전과 표현의 비슷함을 좀 찾기 위해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을 x2, y2라고 해볼게.
오케이. 근데 아까도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x1과 y1 그다음에 x2와 y2의 위치를 아까 좌우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표현과 비슷한데 좀 의미가 다를 거야. 오케이, 그거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동일한 x좌표를 지나고 있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그럼 주황색 직선은 x1, y1을 지난다는 건 동일할 것이고 여기는 이 점을 지나게 될 것인데 그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점과 x좌표는 같을 것인데 y좌표는 달라졌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2, y3가 될 거다. 되냐? 그리고 첫 번째 이건 비교할 수 있지. y2와 y3 중 누가 더 커? y2와 y3 중 누가 더 커? 그렇지. y3가 더 큰 상황인 건 보이시지? 되니?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을 빼는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x1에서 x2를 뺄게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뺀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직선이 오른쪽으로 감했다라는 뜻이다. 아시겠어? 단순히 x2-x1이 오른쪽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점의 위치를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의 점을 빼겠다는 거는 x의 증가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아직 안 됐니? 자, 여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점에서 일로 갈 거야 라는 게 x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때 x 좌표의 차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x1, 얘를 x2로 놨을 때는 x2-x1이 될 거고 얘를 만약에 x2로 놓고 얘를 x1으로 놓았다는 얘기는 이게 x1-x2가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식에서 x2-x1로 써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고 누가 더 왼쪽에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아 x1-x2가 오른쪽으로 진행됨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녹색 선의 기울기는 x1-x2분의 y의 증가량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 역시 순서 맞춰줘야 한다고 그랬어.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y1-y2가 되겠지. 됐어요. 자, 재밌는 거 그 다음 표현 봐. 자, 그럼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역시 x1-x2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y의 증가량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1-y3가 된다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가들 여기 봐. 집중. 자, 여기는 이 새끼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선생님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지금 서로 똑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지 즉 얘네들 대수를 비교할 때 얘네들은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럼 누구만 비교하면 그만일 것이냐면 x1-x2가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뺀 거니까 현재 양수겠어 무수겠어? 양수겠지. 이 말 아시겠어? x1-x2가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뺀 거니까 결과는 양수겠지. 따라서 분모가 양수인 상태에서 결국에 나는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y2와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y3 사이의 대소만 비교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y2와 y3를 비교한 식은 이미 있었거든? 근데 그냥 y2, y3 비교가 아니라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3니까 양배를 뭐 곱한다? 마이너스 1 곱한다. 그리고 기억하시지? 부등식에서는 양배를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도 방향 바뀐다. 따라서 마이너스 y2와 마이너스 y3 중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으시면 마이너스 y2가 더 커. 따라서 희한하게도 이 새끼가 더 큰 거야.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새끼는 뭐냐면 녹색 직선인데 아까 전에 기울기가 양수인 순간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아까 전에 기울기가 큰 게 더 급격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울기가 더 큰 게 누워 있잖아.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형상을 통일되게 표현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그냥 단순히 기울기가 클수록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건 양수인 부분만 지칭하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이라고 얘기하면 아가들 순간 머릿속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든. 근데 절대값은 누가 더 크니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더 커. 무슨 말이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로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인 상태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기울기가 누가 더 커? 녹색 직선이 더 큰 건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보면 주황색 직선이 더 큰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더 급격해지는 거야. 급격하게 증가하던 급격하게 감소하던. 아시겠어? 그래서 클수록 급격한 변화다. 급격해진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급격하다의 반대 의미는 완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OX를 한번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작을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OX? 그렇지. 왜 X가 돼?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양수와 음수의 상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모습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절대값이 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이때 나는 모든 표현들은 다 틀린 말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시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었던 것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직선을 총 3가지로 분류해드렸었는데 하나는 수직선, 하나는 수평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직선도 수평선도 아닌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 중에서 좀 독특한 두 놈. 네 번째. 자, 그럼 수평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 뭐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수평선은 X축의 평행한 선을 수평선이라고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X의 증가량은 존재하는데 Y의 증가량은 얼마야? 높이의 변화는 없지. 따라서 얘는 계산해 보나마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기울기가 0인 선이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근데 수직선은 조금 더 재밌어. 그럼 수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때 들어가면 답을 못해서 버벅버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수직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수직선은 우리가 좌표평에서 배웠던 수직선과 다른 의미야. 그때는 수가 나열돼 있어서 수직선이라고 불렀던 거고 얘는 정말 수직해서 수직선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계산하려 했더니 재밌는 거 볼래?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자. 이 점의 좌표는 분명히 x좌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x1은 똑같을 것이고 y좌표만 달라졌으니까 y2잖아.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서 기울기의 식을 만들어 봤더니 x1-x1분의 y1-y2 이렇게 써져 버려. 이해하시겠어? 그럼 분모가 얼마인 수가 돼버려? 수학에서 분모가 0인 수는 정의하지 않는다야. 따라서 현재 수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정의되지 않아. 아시겠니?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너한테 잠깐 말했었던 것 중에서 직선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게 되면 수직선과 수직선이 아닌 선으로 분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네 번째죠, 이제. 이건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 지금 싹 정리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씩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하나씩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럼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시면 전체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 점의 좌표를 말해주면 돼. 문제 내에서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난 뭐 할 수 있다?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계속 정해서 활용해 왔으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x1, y1과 x2, y2라고 하는 두 점의 좌표가 있었을 때 이때 기울기 m은 어찌 돼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x의 증가량 분의 자, 여기 집중. 선생님 지금 계속 이거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 느껴지냐? x2 x1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x1 x2 써도 상관없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시작했으면 반드시 여기 위에 누구 들어와야 돼? 그렇지. 이거 순서 꼭 지켜라. 아시겠어? 점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섞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는 y1이 들어오시면 그만인 거지. 됐어. 당연히 그 옆에 x2-x1분의 y2-y1도 써줄 수 있단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되시오.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x축 양의 방향이란 것은 도대체 뭡니까? 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자, 원점을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 즉 주황색 선이 바로 x축 양의 방향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각도 잴 때 약속되어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셨을 때 삼각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거야. 이때 우리는 각도를 어떻게 재겠다고 정의했냐면 x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잰다. 반식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을 말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리고 그걸 우리는 플러스 각도라고 표현하고, 혹시나 행여나 너희들한테 높아심을 이것도 같이 말하는데, 여기가 플러스 각도의 방향을 한다면 식의 방향은 무슨 각도가 되겠어? 마이너스의 각도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우리 재밌는 거 잠깐 연습 좀 해볼까? 우리 예림이 똥 씹은 표정이니까. 자, x축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도를 이룬대. 오케이? 그러면 나는 x축 양의 방향과 60도가 되게끔 각을 돌리면 되는 거야. 현재 이 돌아간 각도가 60도란 표현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런데 재밌는 게, 현재 이 상태 그냥 그릴게. 내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x축 양의 방향과 마이너스 300도의 각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300도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반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이야. 얘들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도? 90도, 180도, 암산, 빨리 270도 하고 30도를 더 갔다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300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앵간한 변태 아니면 저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마이너스 부호가 오타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실까봐 플러스 방향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방향도 존재한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플러스 방향을 얘기해준다. 아시겠니? 자, 따라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이용해서 역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상식 테스트, 너네가 불과 며칠 전에 배웠던 건데 대답할 수 있길 간절히 빌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가르치거든. 그게 뭐냐면 삼각비라는 게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 그리고 그 중에서 세 가지의 특수 각도를 알려드려. 기억나시니? 몇 도, 몇 도, 몇 도? 30도, 45도, 60도. 기억나시지? 그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됐었냐면 30도와 60도는 1대 2대 루트 3,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는 1대 1대 루트 2. 이거 머릿속에 콱 박아놓으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내가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을 거야. 그랬을 때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고 왼쪽 하단이 내가 말하고 있는 각도가 되게끔 삼각형을 배치하게 되면 가장 짧은 변이 항상 기준 1이야. 그리고 가장 긴 변이 2였을 때 사이에 찡겨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재밌는 게, 얘를 이 모습 그대로 좌표 평면 위에 옮기게 되면, 오케이? 현재 너희가 30도라고 보고 있는 이 각도가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30도만큼 간 각도가 될 것이고, 현재 이 상황에서 루트 3이 얘기하는 것이 x의 증가량처럼 보일 것이고, 자, 1만큼 올라가 있는 요 값이 y의 증가량이 되겠다 하시겠어? 따라서 각도로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45도 삼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 항상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게끔 왼쪽 하단이 각도가 되게끔 표현해 보신 뒤에 변을 한번 보시면 제일 짧은 변이 1일 때 얘도 1이지. 직각 1이면 삼각형이니까 그 사이에 찡겨 있는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까지 하시겠냐.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위에 배치만 살짝은히 해보시면, 아, x축 양의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이해하시겠어? 자, 마지막 하나도 역시 똑같이 가보시면 얘를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 얘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본다면 하나 남은 건 위로 길쭉한 삼각형이야. 역시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게끔 배치해놓고 왼쪽 하단을 60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 똑같은 변해비를 갖고 있을 테니까 가장 짧은 게 1일 때 가장 긴 게 2고 요 높이가 루트 3이 된다까지 하시겠니? 자, 좌표 평면 위에 배치만 살짝은히 해보시게 되면 오케이. 자, 현재 기울기는 얼마?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삼각비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얘기해.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x축에 이루는 방향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였을 때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가능한데 사실 뭐 이 기호를 너네가 지금 당장 아느냐 모르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야. 다만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세 가지 특수비 삼각형인 기억하셔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각도를 이용하여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 점의 좌표를 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두 점의 하나인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온종일 계산하지 않고 그 중간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결과가 얼마인지 보겠다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야 해.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너희가 사실 여기서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하면 다 풀 수 있거든 문제. 그게 뭐냐면 한 점과 기울기 혹은 두 점을 지나온 직선의 방정식 이것만 알면은 사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오래 생각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1년 정도 아니면 뭐 1000년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사전에 경험해 놓고 다이렉트로 빠르게 결과로 도달하고 싶다. 아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정해 놓는 거야. 뭐냐면 x 절편 y 절편을 줬을 때야. 선생님이 왜 방금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좀 사설을 길게 들어놨냐면 x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실 뭐냐면 점이야. 점. y 절편이라는 것도 뭐야? 점이야. 그러면 사실 3번 상황은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1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야. 그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치?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x 절편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시고 y 절편을 만약에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말이야 여기는 이 x 절편이 a입니다라는 말 뜻은 a, 0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y 절편이 b라고 하는 말 뜻은 0, b입니다와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에 배웠었던 1번 상황을 이용하여서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x의 증가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의 증가량을 a에서 0 뺐으니까 a라고 치자. 오케이? 그럼 y의 증가량 순서 조심하라고 했지. a에서 0 뺐으니까 y는 0에서 b 빼야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b를 한 게 뭐가 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탁 써놓고 이제부터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물론 절편은 점으로 해석해서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중간 과정 무시하고 x절편 a고 y절편 b였을 때 기울기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x절편 분모에 갖다 배치하고 y절편 분자에 갖다 배치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갖다 붙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즉 그 짧은 과정마저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결과를 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새끼들이 이걸 외우기 시작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증명해야 될 수학 공식이 어림잡아서 최소 50개가 넘어.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 두 점 사이 뭐 쪼쪼하고 위치 관계막하고 원의 방정식 뭐 다 증명하잖아. 50개 넘어. 그거 다 외울래? 게다가 플러스로 오케이? 너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재수 없어서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제곱수로 증가하기 시작해. 알겠어?
농담 아니야 이 말. 아시겠니? 따라서 모든 공식들을 외워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용기는 가상하나 불가능한 방법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처럼 계속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적어야 돼. 너네 구구단 처음 외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좋은 선생님 만났거나 나쁜 선생님 만났거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선생님들이 너한테 계속 뭐 외워라라고 독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집에 안 보낸 게 너희가 그걸 외운 계기는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구구단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반복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외우라고 해서든 집에 못 간다 협박해서든 반복을 시켰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너희가 사실 솔직히 겁먹을 나이는 이미 지났잖아. 내가 이놈 새끼 그러면 이제 울 나이도 아니잖아. 그치? 피식 웃으면서 또 뭐야 심심하신가? 뭐 이런 생각할 때잖아. 따라서 너희들을 협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를 단순하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반복하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도 하고 증명도 스스로 반드시 해보시기 바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절편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